내가 하는 안면 거상술은 요즘 흔히 말하는 뭐 딥브레인, 깊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성형수술은 그 역사를 보면 여기 주름이 있으면 그냥 피부만 잘라내고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이 맨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안쪽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만 박리, 얇게 일으키는 걸 박리라 하는데, 피부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당겼어요. 그걸 되게 이제 안면 거상술 했는데, 피부만 당기니까 뭔가 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깊은 층 안에 있는 스마스층이라고 하는데, 깊은 근육층을 세게 당기고 하니까 변화가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는 그냥 딥브레인이라고 해요. 깊은 층에서 우리는 당긴다. 옛날에는 피부만 당기던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스마스라는 근육층까지 당기는 걸 딥브레인 수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딥브레인뿐만이 아니고 목에 있는 딥브레인까지 두 개를 동시에 당겨주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 수술을 이름하자면 듀얼 딥브레인 테크닉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를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맨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은 눈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은 누구나 속일 수 없이 이제 주름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겠구나, 이제 좀 나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주름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한 5m, 10m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여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뭔가 얼굴에 볼륨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금방 불어놓은 벌룬 있죠. 풍선처럼 팽팽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제 20대, 30대가 넘어가면 하루 이틀 지난 풍선처럼 뭔가 바람이 빠져 보여요. 볼륨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더 한눈에 오는 것은 그 단계가 지나면은 뭔가 처져 보여요.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얼굴이 뭔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은 그 원인이 햇볕에 노출이 되거나 자꾸 웃거나 찡그리거나 할 때 그 표정을 짓는 것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고, 야위는 것은 우리 몸 전체적으로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이라고 지방층이 도톰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애 젊었을 때는 그 지방층이 힘이 있고 도톰하게 유지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피하 지방층이 얇아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탄력도 없어지고 바람 빠져 보이는 풍선처럼 얼굴을 한눈에 봤을 때 뭔가 힘이 없고 야위어 보여요. 그 다음에 처지는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중력이에요. 모든 것은 아래쪽으로 처지잖아. 이 얼굴에 있는 조직들도 그 중력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밑으로 처져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에 있는 볼륨이 적어지면 이 피부가 감당을 못해요. 피하 지방이 많이 위축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또 피하가 조직이 처져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주름은 치료법이 주로 박피, 필링, 뭐 약품으로도 하고 레이저로도 하고 기계적으로 깎기도 하고, 피부를 얇게 깎으면 그 피부는 반드시 또 재생이 돼요. 재생이 되면서 새 피부가 나와요. 보톡스를 놓기도 하고 필러를 놓기도 하고 또 수술로서 주름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야위는 현상은 피하 지방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뭔가를 채워줘야 돼요. 남아도는 배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지방을 좀 채워주든,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주사, 약품화된 주사,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 필러 주사를 해서 볼륨을 채워주면 이 야윈 현상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처져 보이는 현상은 반드시 위로 당겨 올리는 수술을 해야만 그게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도 안면 거상술, 반드시 처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피부의 그 두께가 틀려요.
얇은 사람하고 두꺼운 사람하고, 동양 사람 중에서도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방향이 약간씩은 달라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주로 노화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주름이에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주름이 주로 생기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보다는 오히려 처져 보이는 현상이 먼저 나타나면서 이게 메인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피부가 얇은 사람도 볼륨이 줄어들고 해서 처짐 현상도 와요. 피부가 두꺼운 사람도 처지는 게 메인이긴 하지만 볼륨도 감소되기도 하고 주름이 오기도 해요. 근데 메인은 두꺼운 사람은 피부가 처지는 게 주된 현상이에요. 주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피술을 하거나 보톡스, 필러, 리프팅 같은 걸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이 감소되는 현상은 지방을 채워주거나 필러를 채워주거나 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노화가 되면서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 중에 얼굴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지는 사람은 볼륨이 증가되는 사람이 있는데, 볼륨이 증가된다고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지방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 지방을 흡입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오히려 피부는 남아돌기 때문에 급격하게 얼굴이 처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다시 안면 거상 수술을 해야만 돼요. 이렇게 피부가 얇은 사람, 두꺼운 사람, 노화의 진행 방향이 다르고, 그 각각 그 노화 진행되는 방향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얼굴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양파처럼 맨 바깥쪽에 피부층이 있고, 그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쪽에 스마스라는 또 얇은 근육판이 있어요. 또 그 아래쪽에는 또 하나의 막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신경이나 피부, 그 혈관 같은 중요한 구조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의 이 각 층 중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맨 이 코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부층이 제일 많이 쳐져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 피부층이 서페이스 면적도 넓고 또 무게도 무겁기 때문에 쳐져 내려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층별로 처지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근막층이 처지는 정도가 다르고, 지방층이 처지는 정도가 다르고, 피부층이 처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당겨 올리고 팽팽하게 할 때도 바깥쪽에 있는 층은 좀 더 많이 당기고 많이 잘라야지 되고, 안에 있는 층은 그 비율만큼 조금 덜 제거를 해도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 층별 구조물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많이 되고, 피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인데, 우리 피부는 한 70에서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해마다 30대가 지나가면은 0.6%씩 감소를 해요. 그래서 피부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얇아져요. 근데 모든 구조물이 이렇게 어떤 밀가루 반죽이나 뭘 해놔도 이런 것이 얇아지면 이게 그냥 증발돼서 얇아지는 게 아니고 표면적은 넓어져요. 뭘 이렇게 반죽을 놓으면 얇아지면서 넓어지듯이 시간이 갈수록 피부는 얇아지면서 표면적은 넓어져요. 그래서 길이가 넓어지는 현상은 대개 여기서 귀에서 코 있는 데까지가 12에서 13cm쯤 된다면 30대가 지나면 해마다 한 1mm씩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주름도 점점 더 깊어지고 피부의 여유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면 대개 20대는 12cm, 3, 40대가 되면 13cm, 5, 60대가 되면 14cm, 이렇게 부위별로 해마다 1mm씩 길어져요.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면
젊었을 때보다가 한 1cm는 피부에 여유가 남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젊어 보이게 하려면 피부의 면적을 전부 한 1cm씩 잘라내고 당겨줘야지 그 비율이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요즘에 뼈가 커서 뼈 잘라내는 수술을 해요. 소위 말해서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데, 윤곽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안에 있는 볼륨이 적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해서 안에 있는 볼륨을 줄이고 나면 옷이 헐렁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옷이 헐렁해지면 헐렁해지고 밑으로 처지죠. 젊은 사람이 뼈를 깎고 나면은 이 밖에 뼈를 덮고 있던 얼굴 연조적들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처져요. 그러면 20대든 30대든 가릴 것 없이 뼈 수술을 해서 뼈가 줄어든 사람은 급격한 노화 현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온갖 걸 다 해보다가 결국은 거상 수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 여러 가지 층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쭉쭉 밀려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유지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그걸 구조물을 콱콱 잡아주는 게 있어요. 쳐져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유지인대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당기려면 여기에 있는 유지인대를 반드시 제거를 하고 당겨줘야지 앞쪽 부분도 당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어디에 어떤 유지인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유지인대들을 반드시 자르고 당겨야지 그 앞쪽에 있는 조직이 뒤로 당겨가는 거예요. 이 유지인대라는 거는 앞침하고 비슷한 거예요. 벽에 어떤 종이나 뭘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앞핀을 이렇게 꼽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꼽혀 있는 부분은 처지지 않고 그대로 잡혀 있어요. 그 윗부분은 처져 내려와요. 그래서 얼굴이 처져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처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유지인대가 있는 곳은 처지지 못하고 그 윗부분은 처지고 해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누구나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울퉁불퉁한 걸 바로 펴주는 방법이 안에 있는 유지인대를 밖에서 꽂고 있는 그 앞층을 뽑고 당겨야 되는 것처럼 유지인대를 다 잘라주고 당겨야지 그 앞조직까지 전부 팡팡하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때 반드시 유지인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이 과연 수술을 언제쯤 하는 게 좋으냐. 내가 40대에 하는 게 좋으냐, 50대에 하는 게 좋으냐, 60대에 하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모든 사람은 100년을 살아요. 10대의 모습으로 팽팽한 모습으로 10년, 20대의 모습으로 10년, 30대 모습, 40대 모습 각각 맞는 10년씩을 사는데 만약에 50대에 수술을 하면 그 사람은 40대의 모습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년 동안 40대의 모습이 두 번이에요. 50대 모습, 60대 모습, 마지막 90대 모습은 자기 인생에 없는 거예요. 40대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100년 동안 30대의 얼굴을 두 번 살 수 있는 거예요. 70대에 수술을 하면 100년 동안 60대의 모습을 두 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살이라도 빨리 수술을 하면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모습을 두 번 영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자가 수술을 고민하면 언젠가는 할 것 같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것이 한 살이라도 젊은 모습을 두 번 살고 두 번 영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술 시기는 결심을 했다면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100년 동안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두 번 사.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 수술을 하면 또 괜히 막 더 빨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재료가 노화에 진행되는 재료, 많은 피부라든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15cm가 10% 늘어나면 1.5cm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서 12cm로 줄였다면 10%가 늘어나도 1.2cm 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수술을 해버리면 노화에 진행되는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 노화의 속도가 훨씬 더 느려져요. 수술을 하지 않은 40대 사람하고 수술을 했는 40대 사람하고 10년 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50이 되고 이 사람은 60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47 내지 8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은 6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똑같이 10년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해버리면은 시속 50km로 가야 될 게 시속 40km로 줄어들어요. 같은 10년이 있어도 수술하지 않은 사람이 10년 동안 늙는 것보다가 훨씬 적게 늙어요. 그래서 수술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을 나는 권해드리고 수술을 해버리면은 향후 노화의 속도도 훨씬 더 천천히 가게 할 수 있어요. 수술을 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흉터예요. 수술하고 나면 남들이 그 흉을 보고 수술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하는데 난 흉터는 거의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100명의 친구를 만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1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흉터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든 절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중요해요. 되게 얼굴에 하면은 그 흉터가 보여요. 같은 흉터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남이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곳에 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절개를 하더라도 남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 어떻게 섬세하게 꿰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치를 어디에 위치시키느냐가 첫째로 중요해요. 물론 그다음에 섬세하게 잘 봉합하는 것도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여하튼 수술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얼마나 긴 절개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절개를 했으면 인제 박리라는 거는 분리예요. 분리하는데 얇게 분리하는 걸 얇은 박리라 해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는 분리라 하고 얇게 분리하는 걸 박리라 하는데 이 바닥에서 피부층만 분리하는 걸 박리라 해요. 그런데 이 박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이 박리를 많이 하는 것도 수술 시간만 길어지고 비경제적인 거고 반드시 어디까지 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박리를 하지 않으면은 수술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박리하지 않고 바깥에서 어떠한 작업을 해도 여기는 개선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까지 있고 이 사람이 주로 개선시키고 싶은가를 뭔지를 잘 들어서 반드시 그 부분까지 박리가 이루어져야만 돼요. 목도 마찬가지. 박리를 바깥쪽까지만 할 수도 있고 안쪽까지 다 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뭐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서 피부의 박리 범위, 분리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제적인 이제 수술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수술 플랜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굉장히 이제 그다음에 피부의 박리뿐만 아니고 우리 수술이 듀얼 딥프레인 테크닉이라 해서요. 피부가 아니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스마트라는 깊은 층이에요. 이거는 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이라는 스마트층을 또다시 박리를 해야만 변화가 와요. 스마트층을 그냥 당긴다고 앞쪽은 변화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만 바뀌는 거지.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반드시 스마트층도 거기까지 박리, 분리를 하고 당겨야지 그 부분에 변화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젊은 사람은 뭐 요렇게만 하기도 하고 요렇게만 요 정도까지만 하기도 하고 이게 보통 말하는 딥 브레인이에요.
딥브레인 요거 하나의 층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까지 듀얼로 하는 거예요. 목까지 하는. 그렇게 해야지 목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까지 다 뒤쪽으로 당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눕혔을 때 피부층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피하 지방층이고, 요게 스마스층이라고 근육층이에요. 이 층의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이 층을 조작해서 수술하는 걸 딥브레인 수술이라 하고, 이 딥브레인을 하면서 이게 유지인대예요. 이게 앞으로 잘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이 유지인대를 자르고 그 앞쪽까지 가는 것을 익스텐디드라 해요. 광범위하게 조작한다는 것이 유지인대보다가 더 앞쪽으로 가는 걸 익스텐디드라는 용어를 넣어요. 그리고 피부만 하는 것을 그냥 안면거상술, 이것까지 하는 것을 깊은층, 그 다음에 얼굴과 목까지 같이 하는 것을 듀얼 깊은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거미줄 보다가도 더 총총하게 신경과 혈관이 얽혀 있어요. 절개를 하거나 뭐 다쳤을 때 피가 나고 아픈 것은 혈관이 잘리고 신경이 잘리기 때문에 아프고 피가 나는 거예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을 할 때 물론 개인적인 차이도 있어요. 피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 층을 얼마나 층별로 잘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혈관이나 신경은 존재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층을 피해서 하면은 피가 나지 않고 그냥 박리가 싹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얼굴에 있는 많은 신경과 혈관, 반드시 다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잘려서 아프고 피가 날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덜 아프고 얼마나 덜 피가 나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노하우인 거고, 피가 많이 나면 많이 붓고 멍도 많이 들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요. 신경이 많이 잘려도 마찬가지. 신경은 아프다, 뜨겁다, 뭐 그런 감각신경이 있고, 사람이 입이나 뭘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 있어요.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근데 얼굴에는 감각신경도 있고 표정을 짓게 하는 운동신경도 있어요. 수술을 하면은 반드시 운동신경도 일부 잘려지고 감각신경도 일부 잘려져요. 그렇지만 나무의 윗동치가 잘리는 거는 다 회복이 돼요. 아랫동치가 잘려버리면 이건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신경을 손상을 시켜도 밑둥치를 손상시켜버리면 이건 치명적인 거고, 저 끝에 있는 가지 부분에 있는 거는 손상이 돼도 그거는 다시 자라가지고 회복이 돼요. 대개는 6개월, 1년이 지면 다 회복이 돼요. 반드시 신경도 다치고 혈관이 다치지만 밑둥치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저 끝에 있는 끝부분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밑둥치가 다치면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 한쪽이 표정이 이상하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그러면 신경 손상되면은 회복되지 않아요? 나무 밑둥치를 자르면 이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신경도 이 부분에서 자르면 죽어요. 근데 한 이 부분에서 자르면 회복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회복은 돼요. 저 끝부분에 가서 잘리면 회복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손상을 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손상 정도도 완전히 잘리는 것도 있고 반만 잘리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잘리는 것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손상의 정도도. 수술을 하다가 보면 잘리는 거잖아요. 일부러 자르는 게 아니고 다치는 정도가 뭐 겉부분만 잘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통째로 다 잘릴 수도 있고, 모든 부위가 그런 거예요. 그냥 꺾여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고 다시 펴지면은 다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신경 혈관 손상도 정도도 다 다르고 부위가 어디냐도 다 달라요. 저 거미줄 같은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디자인하는 모습인데, 이 디자인할 때 사실 수술이 다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 얼굴을 보고, 아,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있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부를 박리하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이런 조작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피부 절개는 이렇게 하고, 스마스, 깊은 층은 이렇게 절개를 하고, 박리는 어디까지 하고, 잘라내는 거는 어느 정도 잘라내겠다는 걸 수술 전에 다 짐작을 하고 플랜을 짜고 들어가서 앞도 뒤도 안 보고 그 절차대로 하고 나와야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사람 또 붓고 피도 나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고, 수술하기도 전에 앉아 있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획을 짜고, 아, 여기를 이 정도 하겠다, 저기를 이거 하겠다, 피부를 1cm 당기겠다, 2cm 당기겠다, 깊은 층 스마스도 1cm 잘라내겠다, 2cm 잘라내겠다, 박리를 어디까지 하겠다를 수술하기 전에 탁 계획을 짜고 그대로 딱 실천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수술이에요. 이때 수술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마 수술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이 안쪽에 두피를 이만큼 잘라내고 이걸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주름도 펴지고 눈썹도 이렇게 당겨 올라와요. 또 절개를 여기에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할 수도 있어요. 이마가 넓은 사람은 여기에 절개를 하고 이 피부를 잘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마의 넓이가 좀 줄어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깊은 층이에요. 피부를 제쳐놓은 상태에서 이게 스마스층이라는 건데, 이 스마스층을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디까지 박리를 해서 당기는 방향도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45도로 당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을까? 말도 많이 시켜봐야 되고, 아, 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확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안면 거상 수술을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렇게 주름이 있고 처져 있는 사람을 되게 절개를 이렇게 해요. 피부. 그래서 피부를 분리를 해요. 피부 분리, 박리라고 하죠. 얇게 분리하는. 가위로 이렇게 해서 계획한 만큼 피부를 하고, 또 안에 있는 스마스층, 깊은 층을 다시 절개하고 박리를 해서 당기고 잘라내요. 그 다음에 안에 봉합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거는 되게 녹는 실로 하는데 3, 4개월이 지나면 이 실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를 당겨서 원하는 만큼 잘라내고 다시 피부를 봉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되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 거상술인데, 이마 쪽은 얼굴보다는 훨씬 수술이 쉬워요. 얼굴은 하나, 둘, 셋이에요. 이마는 되게 범위가 하나예요. 수술 시간이 반도 안 걸려요. 대신에 얼굴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마 주름이 있어요. 눈썹도 처져요. 이 눈썹이랑 속눈썹 사이가 가까워져요. 멀리 있는 사람도 이렇게 된 사람은 보면 나이가 있게 인식이 돼요. 뭔가 근심이 많은 것처럼. 눈썹하고 속눈썹 사이가 좀 먼 사람은 멀리서 봐도 젊고 활기차고 인상이 밝게 보여요. 그래서 이 처져 있는 눈썹도 올라가게 돼요. 눈가 주름도 이마 거상술로 없어져요. 미간 주름도 없어져요. 여기 주름도 없어져요.
이마를 넓은 사람은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이마 거상 수술은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얻는 것은 5가지, 6가지예요. 회복 기간도 훨씬 빨라요.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근육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듯이 이마에도 여러 가지 표정 짓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전두근이라고 이게 수축을 하면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미간에도 이런 추미근이라고 이런 근육이 수축을 하면 여기에 주름이 형성돼요. 콧등에도 마찬가지. 이런 주름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수술이라는 것은 이 근육을 조작하는 거예요. 이 근육을 잘라주고 약화시켜주고 제거해주고 그 정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마 수술의 핵심은 이 부분의 근육들을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두피 절개해서 당기거나 아니면은 모발선을 따라서 이마를 줄이면서 당기거나.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일직선으로 잘라내도 아무도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열어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모발선은 나도 보면 그렇지만 일직선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굉장히 불규칙한 패턴으로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이마를 줄이는 수술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패턴을 주면서 해야지 남들이 봤을 때 그걸 선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선 절개를 하거나 두피 절개를 하거나 해서 이마 거상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거나 모발선 절개도 앞쪽은 이렇게 하고 줄이고 뒤쪽은 모발선 두피 쪽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부분의 피부도 줄이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모발선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고 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마 절개는 하나, 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거는 환자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미용적으로 좋을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돼요. 이마 거상 수술인데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모발선 하거나 두피를 하거나 선택을 해서 잘려나갈 만큼 미리 이건 쉐이빙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두피가 잘려나가고 이게 이만큼 뒤로 와서 봉합이 되는 거예요. 대개 2, 3cm, 2cm 정도는 없애고 이걸 뒤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절개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분리, 박리를 해요. 이 층을 두피 자체를 바닥에서 다 떼어야 돼요.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다 분리를 해서 들어가면 안쪽에 이제 찡그리거나 주름을 잡는 근육들이 여기 존재하게 돼요. 이런 근육들을 뭘 얼마나 약화시키고 얼마나 잘라내고 혹은 제거를 해버릴까를 결정하는 게 이게 경험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근육이 주로 발달됐으니까 뭐를 많이 제거를 하고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다. 눈가 주름까지 여기 뭐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근육 조작이 끝나면 이제 피부를 위로 당겨서 잘라내고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그렇게 하면은 음. 탈모 생길 수도 있어요. 탈모? 응. 여기에 절개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 절개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분리가 되었어요. 박리가 되었죠. 절개를 하고 분리를 하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형 탈모증이라고 탈모가 일어나요. 이 사람도 일시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모낭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버려요.
모발을 버리고 자기가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새싹을 반드시 태워요. 3개월이 지나면은 반드시 돋아나와요. 원형 탈모증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아무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은 다 거짓말처럼 모발이 다시 자라나와요. 탈모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아무 걸 하지 않아도 다 다시 안에 뿌리는 살아있어요. 그 뿌리에서 일시적으로 털갈이를 하듯이 없애는 거예요. 내가 우선 살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모낭은 반드시 또 새싹을 위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탈모는, 영구 탈모는 1%도 되지 않아요. 거의 99%는 저절로 3개월이 지나면 다 자라나와요. 근데 원장님 또 여쭤볼 게 있어요. 음, 엔도타인 요즘 그 다른 병원에서는 엔도타인 그 자꾸 사용했는데 혹시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도 좋아요? 엔도타인 사용하기보다는 그 원장님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또 좋아요? 엔도타인 하는 것, 엔도타인,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는 실이에요. 실이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강한 무슨 갈고리 같은 걸로 끌어당겨 보는 거예요. 실도 그렇고 엔도타인도 그렇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술로 당겨 올리는 것은, 이걸 박리해서 전체적으로 당겨 올리는 것은 엔도타인을 이렇게 넓은 걸로 당겨 올리고 고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로 하는 거는 요 정도만으로 고정하는 거고, 엔도타인이라는 거는 요 정도만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거예요. 당기는 힘에서도 한 100배의 차이가 있고, 고정하는 것도 엔도타인은 요 정도 범위로 고정을 해요. 수술로 고정하는 것은 이 전체가 바닥에 쫙 붙어요. 그 고정되는 힘도 엔도타인의 100배는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엔도타인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실 마찬가지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버티지를 못해요. 열심히 조깅하는 사람은 일주일 만에도 쿵쿵쿵 하면 다 밑으로 내려가요. 좀 더 간편하게 빠른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해볼 수도 있지만 수술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거는 잘못돼요. 그러면은 실망하기 쉬워요. 임시적으로 수술을 보다가는 못하지만 결과가 오래 가지 않지만 해보는 거는 돼요. 수술이라는 거는 프리딕트블 해야 돼요. 예측 가능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그 예측 가능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long lasting, 효과가 오래 가야 돼요. 수술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자체가 회복 기간은 물론 길지만 예측 가능한 모습을 만들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수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만큼 회복 기간도 3개월, 6개월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모습을 얻어서 5년, 10년을 우려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엔도타인이나 실은 예측 50% 가능하면서 레스팅 유지되는 정도는 굉장히 짧아요. 그걸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서 효과도 크고 오랫동안 가는 거, 그런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음식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자기가 투자하고 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가요. 이 사람 자기가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마 얼굴 이제 하고 나서 자기가 동영상을 보내온 거예요. 이 사람 우리 직원 어머니인데 손녀 이럴 때는 손녀가 학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대요. 학교 데려다 주는 것도 싫어했대요. 요즘 가면 친구들이 엄마 온 줄 알고 엄마 왔다 엄마 왔다 한대요. 그리고 손녀도 학교 자꾸 오라 하고.
6개월 지났을 때 모습이고 3개월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어머니예요. 이 사람 우리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도 5년이 지난 모습이에요. 여기서 5년이 그냥 지났으면 굉장히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그렇게 될 건데 수술해서 5년이 지나도 어떻게 보면 더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의 두바이에서 온 분인데 아직 멍이 있고 하지만 2주 지났을 때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많이 좋아지죠. 3주 이제 두바이로 돌아가서 자기가 보내온 모습이에요. 엄청 좋아졌다고.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인데 이 부분 수술하고 지금 6개월 지난 모습이에요. 6개월 지나면 누구나 큰 수술을 하고 나면 뭐 이 상태도 얼굴이 울퉁불퉁하지만 좀 들어간 데 나온 데 울퉁불퉁함이 남아 있어요. 대개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얼굴에서 빼낸 지방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3개월에서 6개월째 이런 데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한번 해요. 이 사람은 그걸 하면서 이 처져 있는 이것도 당겨 올리고 입술도 뭔가 너무 처져 있어서 입술도 좀 당겨 올리고 6개월째에 지방 이식하고 입술도 당겨 올리고 이마도 당겨 올리고 하는 수술을 받았던 분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이마 수술 이걸 하고 돌아가자마자 자기가 만족해서 이거 올려달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보내준 동영상이에요. 6개월 지났고 입술하고 이제 이마하고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다녀갔을 거예요. 수술 다음 날. 우린 수술하면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운동을 해요. 아프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수술 당일이에요. 수술하고 공항에서 찍은 모습일 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도 뼈 수술을 해서 볼륨이 줄어들고 나면 급격하게 처져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지만 뼈 수술을 해서 안면 거상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짐이 굉장히 좋아진. 그 다음에 남자분. 이 사람 성형외과 의사인데 한 체중을 20kg 정도 감량하고 나니까 엄청 나이 들어 보인다고 얼굴도 당기고 이마도 줄이면서 당기고 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난 모습이에요. 예. 많은 정보를 우리 인스타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장님, 음. 제가 원장님이 한꺼번에 음. 안면 거상하고 눈 수술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요? 할 수는 있어요. 해도 되고 외국에서 와서 이번 아니면은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한다. 기회가 정말 이번밖에 없어요 하면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수술은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해도 결과가 100%가 될 수 없어요. 99%예요. 근데 이것도 하고 하면 하나만 해도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말까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기도 100점 100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시험을 쳐도 오늘 영어 치고 내일 수학 치고 하는 게 낫지 수학, 과학, 영어를 막 하루에 다 하면 그 성적이 어떻겠어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에 국어, 영어, 산수, 수학 다 공부하고 시험 쳐도 돼요. 하루하루 공부하고 시험 쳐도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가는 선택하면 돼요. 나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눈하고 이런 거는 같이 해도 되긴 하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하나에 집중해서 모양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자리 잡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걸 모양을 만들어 가고 하는 게 좋아요.